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또 들을만한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0월 1일입니다. 참 이게 웃겨요. 9월 30일하고 10월 1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차이도 없고 9월 30일 같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헷갈려요, 맨날 사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9월이고 10월이면 그렇게까지 느낌이 다를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2025년의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분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목표를 세울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지? 막 이러면서 약간의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 좋네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낼 수 있는 맞아요. 시간이다. 마지막 기회예요. 네. 마지막 기회. 네. 마지막 기회에 뭐 하실 겁니까? 마지막 기회에 저는 일단 두 가지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제가 막연히 이렇게 막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나는 일기를 많이 쓰기입니다. 일기 쓰기. 네, 사실 SNS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네. 손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복귀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좀 써야겠다. 왜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일기 쓰라고 시켰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으로 일기 쓰는 게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지금 기후 변화가 너무 커서 자연을 조금 더 빨리 만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피크닉 많이 가기. 어떤 식으로 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뭐 캠핑장에 가는 것도 좋고 그냥 산책 말씀하신 산책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자연으로 좀 나가자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와, 자연으로 가기 좋네요. 진짜 지금 시기 아니면 또 자연으로 가기에 가을도 많이 추워지고 없을 거잖아요. 이제. 사실 지금 시기도 이미 캠핑 가면 밤에 오래 앉아 있으려면 좀 추울걸요? 벌써요. 밤에 오래 앉아 있긴 좀 담요라도 확실하게 두르고 있어야 되는 벌써. 그런 시기입니다. 네. 손으로 일기 쓰는 것도 참 좋고요. 이것도 요새 안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일기까지는 아닌데 손으로 가끔 그런 건 적습니다. 전 다이어리를 쓰니까 다이어리에다가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대화들을 써놔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이런 것도 그 중에 이제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는 거겠죠. 이제 그걸 써놓으면 대체로 이제 그 앞뒤 상황들이 좀 기억이 나니까 그런 걸 같이 써놓는 거죠. 아니면 오늘 만났던 사람 가운데 인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쓰고 뭐가 인상적이었는지 너무 기억하기 좋겠네요. 하루를 진짜. 다시 볼 때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한 달마다 이제 리뷰를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리뷰할 때 좀 재밌어요. 한 달이 어땠는지. 내가 이번 달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9월 거를 지금 어제 못했거든요. 오늘 하려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가을이 진짜 서울에 또 공연으로 또다시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진행되어 오던 페스티벌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줄여서 스파프라고 많이 줄여 부르는 축제인데요. 이번에도 서울에서 연극, 무용, 다원예술, 그다음에 이제 뭐 워크숍, 그리고 좀 음악이나 사운드가 중심이 되는 공연까지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로 총 22편의 공연이 이제 또 이 시기 동안 공연에 오르게 돼요. 네. 그래서 요 공연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스파프,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겁니까? 아니, 저도 그 시작점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2001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20몇 년째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대단한 공연인데 그래도 계속 이게 오래 축제가 지속된다고 해서 막 계속 뭔가 낡은 느낌, 오래된 그런 가치만을 쫓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최신의 국제적인 공연예술계가 가야 할 어떤 동향이랄까?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계속해서 현안으로 잘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주제도 굉장히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과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주제들로 꾸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거면 평론가님도 예전에 관람하셨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보지는 못했고 제가 보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21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 5년 전이죠. 그죠.
처음에도 이제 관객으로 갔었던 건 아니고 사실 여기 그 윤현종 씨라고 네네.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윤현종 님이 하신 무지카 엑스 마키나라는 팀에서 이 스파프 초청작으로 공연을 한번 하셨고 거기에 제가 공연 끝나고 그 관객과의 대화 사회를 보는 걸로 처음 연을 맺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음악 공연인데 이제 콘서트홀 아니고 극장에서 그다음에 연극 무대를 주로 하는 극장에서 하는 공연도 너무 재밌다. 네. 이런 공연이 많이 열리는 축제라니 계속 와야겠군 하면서 꾸준히 이제 찾게 된 게 이제 올해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근데 2021년에 처음 인연을 맺을 때도 이미 20년 된 행사였네요. 그러니까요. 역사가 길면 지금 이런 게 참 대단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올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스파프 2025년의 방향과 주제는 뭔가요? 이번의 주제는 얽힘과 마찰이라는 그 주제어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얽힘과 마찰을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보셨을까 궁금해서 저도 이제 그 축제에 대한 어떤 인트로 소개글, 서문 같은 것을 좀 살펴봤는데 뭔가 독일에 살고 계신 한국의 철학자 한병철 씨가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매끄러움의 미학이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매끈매끈한 것 같아요. 뭐 핸드폰의 스크린도 매끈매끈하고 뭔가 이렇게 잘 멀쩡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매끄러운 사회 질서들을 다들 추구하고 뭐 문제 없이 그냥 잘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불완전한 것들, 막 모순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들, 균열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매끈한 표면들이 그거를 잘 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도 이 스파프가 올해 어떤 매끄러움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막 다 좋다고 하는 어떤 긍정 과잉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재고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뭐가 얽혀 있는지 매끈하지 않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뭐가 서로 마찰하고 충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 접한 면들을 제대로 한번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큰 키워드를 잡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이것을 또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또 가다듬으면서 공연 예술의 방식으로 이런 주제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조금 구체적인 키워드를 잡기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신예슬님이 보기에 매끄럽지 않은 거 뭐가 있나요? 매끄럽지 않은 거요? 비판적으로 보자면. 네. 이게 그러자는 행사니까. 그렇죠. 네네. 사실 이 스파프만 봐도 우리가 일단 뭐 보통 소개를 할 때 뭐 연극, 무용, 다원예술 이런 분야의 뭐 공연 예술들이 무대에 오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연극인가 아니 무용인가 아닌가 이런 거 벌써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연극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그 매끈한 카테고리 안에 싹 들어맞지 않는 이렇게 뭔가 넘쳐 흐르고 균열이 있고 이게 연극과 무용의 경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원이라고 부르자니 뭔가 조금 더 사운드가 중심인 것 같고 하는 그런 장르상의 구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밌네요. 그 장르 그러니까 경계 이게 연극이야 무용이야 공연이야 뭐야 라는 거. 알 수 없습니다. 잘. 그래서 저도 보면서도 이렇게 작품 소개글을 보면은 무슨 작품이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사회가 규정하는 그런 장르의 언어로 이걸 보면은 안 맞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럼 이분들은 이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이런 경계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연극의 맥락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그런 관점들이 또 있기도 하겠고 무용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그렇게 다 명쾌하게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리고 균열이 없는 매끈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들을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야, 그게 뭘까? 그게 뭘지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경계가 불투명하면 뭐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2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데 그중에 주목하시는 작품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중에서도 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그 크게 몇 개의 그래도 주제상 카테고리를 좀 나누고 계세요. 그 중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음악 비평을 하다 보니 사운드와 뉴뮤직의 공연 예술적 언어로의 확장과 변주라는 이렇게 큰 타이틀을 잡아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와 뉴뮤직이라는 주제어를 잡아주신 건데 사실 그냥 음악 공연이라고 하면은 음악 공연이지 사운드면 뭐고 뉴뮤직은 뭐며 음악은 공연 예술이 아니라는 건가? 라는 질문이 바로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보편의 그냥 음악 퍼포먼스, 음악 공연, 콘서트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한 종류의 공연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가져오셨어요, 이번에.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뭔가 중심이 되고 음악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만든 극장에서 펼쳐지는 작업, 이런 것들을 저는 이번에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야, 그건 또 뭘지. 네. 구체적인 공연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먼저 첫 번째 공연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드래곤 레이디는 울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제목을 내건 공연이에요. 뭔가 판타지 소설 제목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약간 용의 눈물, 약간 이런 거. 용의 눈물은 드라마죠. 드래곤 라자. 용의 눈물은 사극이잖아요. 그거 말고 판타지요, 판타지. 판타지. 욕만 그러니까. 나오면 다 그런 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예, 그거 아니고요. 예. 맞아요. 네. 네네네. 그 용 아니고요. 그 용 아니고, 네, 네. 드래곤 레이디는 울지 않는다. 네.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딱 네. 이틀간 하는 공연인데요. 요거는 이제 드래곤 레이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시아 출신의 여성 뮤지션이 메인으로 등장하는 공연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처음 들으셨을 텐데 사실 저도 이번 공연 보고 처음 알게 된 분인데 마가렛 랭탄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출신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저도 몰랐는데 그 존 케이지라고 하는 현대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술가이자 또 이제 작곡가들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지 크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뮤즈로 오. 당시 때부터 굉장히 많이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삶과 이제 예술이 어떻게 펼쳐졌었는가, 이 주변 예술계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했고, 그렇게 교류하는 와중에 이 마거릿이라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사람의 음악 활동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일대기처럼 펼쳐놓는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다큐멘터리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하나의 극작품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와, 지금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신비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공연일지 되게 궁금하고, 여기서는 그러면 뭘 느끼게 될까? 뭘 느끼게 될까? 뭘 느끼게 하길 바라면서 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약간 그 음악적인 면에서 뭔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은 이 마가렛 랭탄이 어떤 점에서 유명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음악가들과 교류했느냐라고 하면은 토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연주를 했다고 해요. 토이 피아노가 뭔가요? 토이 피아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피아노는 이제 가정에 주로 두는 업라이트거나 네. 혹은 이제 공연에서 주로 쓰는 그랜드 그랜드. 피아노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있는 엄청 큰 네. 몇백 킬로짜리의 그런 피아노죠. 근데 토이 피아노는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진 말 그대로 장난감 피아노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업라이트 타입도 있고 그랜드 피아노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몇 개 음을 못 눌러요. 아니 그 요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신예슬 씨 몸보다 얼마 크지도 않은데. 맞습니다. 그럼 네. 건반이 몇 개인가요? 건반이 뭐 작게는 막 한 20개? 아, 그것도 종류가 있군요. 그럼요. 그 안에서도 이제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데 야. 생각해보면은 이 어린이들이 이제 연습을 하게끔 만든 작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보통 공연장에서 쓰는 실로폰은 막 이렇게 크기도 하고 한데 어린이용으로 아니, 나온 그럼요. 그런 작은 네. 것도 있는 것처럼 피아노도 그냥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분은 귀여워요. 전문 피아니스트인데 이 토이 피아노로 연주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분이 피아노도 실제로 많이 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안에 뭔가 이상한 장치를 해서 막 고무도 끼워놓고 나사도 끼워놓고 하는 그런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부르는 현대적인 피아노 기법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작고 다들 그냥 장난감이라고 치부했었던 토이 피아노도 너무너무 연주를 잘 하신 거예요.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전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가렛 랭탄 네, 이라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의 피아니스트. 네. 아, 그러면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나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신 겁니까? 저는 이분의 이름을 진짜 몰랐다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이제 그 존 케이지의 음악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피아노를 좀 이상하게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 안에 고무, 나사, 동전 이런 거 끼워놓고 음색을 변형한다거나 혹은 저런 작은 악기들이나 그냥 일상
일상적인 소품이나 어린이용 장난감 같았던 것들을 악기로 사용하는 그런 관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음악사적으로 다뤄지는데 그것에 이제 영향을 준 어떤 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그것이 일단 흥미롭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40년대생이세요. 이제 네. 꽤 노년이 되셨는데 젊은 시절 이제 그 유명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받은 영향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쭉 자기 작업을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 예술가의 한 일대기와 여정을 한 번에 하나의 공연으로 압축해서 보는 경험?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그 삶 속에서 이 음악이 어떻게 자라났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 영상과 음악과 이제 연주와 이런 거를 교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서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요. 자, 피아니스트 마거릿 랭탄의 인생을 담은 공연. 제목은 드래곤 레이디는 울지 않는다 였고요. 또 다른 공연은 뭐가 있습니까? 네, 또 다른 공연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공연인데요. 이거는 SF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SF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소재를 다룬 거 좀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워낙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뭔가 의식을 가지고 AI들끼리 소통을 하고 막 이러다가 언젠가 이제 디지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자아, 의식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탄생을 해서 우리 세상이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몸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몸에 뭐 칩을 심는다거나 뭐 예컨대 그냥 우리 뇌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라거나 뭐 우리가 사실은 통 속의 뇌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상상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SF 소설로 풀어낸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남은 세상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디지털 의식이 탄생했다. 네. 그 이후에 우리는 인간이긴 하지만 몸이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네. 뇌만 남은 상태에서 예컨대 물리적인 뇌도 아니겠죠. 그때 이제 물리적인 뇌도 아니래. 뭐 그렇겠죠. 그럼 예. 뭐예요? 뭐 알 수 없죠. 우주? 어떤 우주적인 오.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와, 실체가 뭔가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안에서 어떤 비신체적 인간 존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생명체인데 동시에 비신체적 인간 존재.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속에 어딘가에 막 있는데 그게 인간 신체를 가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인간인? 뭐 아무튼 이런 복잡한 상상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몸을 떠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상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은 뭐 사운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상의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홀로그램, 사운드, 레이저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극장용 공연으로 딱 1시간짜리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내용도 너무 흥미롭지만 이 극장에서 어떻게 구현하지?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아주 기대하고 있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 공연은 어떤 아티스트들이 나옵니까? 네, 이 아티스트들은 일단 그 로빈 폭스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전자음악도 하지만 이제 시각예술도 하시는 분인데 특히 이제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전자음악가다 보니까 또 사운드도 잘하세요. 그래서 전자음악, 뭐 레이저, 뭐 작곡, 공연 전체의 구성, 창작 이런 여러 역할로 이 공연에 참여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챔버메이드라고 하는 팀이 이제 이 로빈 폭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작업인데 요 안에서는 이제 공동 연출이랑 드라마투르그를 맡은 타마라 솔윅이라는 연출가가 또 주된 창작자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타마라 솔릭이 이 공연에도 관여하지만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드래곤 레이디는 울지 않는다라는 것에도 이제 그 연출과 드라마터그를 맡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좀 비슷한 결로 뭔가 공연 연출이 좀 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이 드라마투르그라는 게 뭔가요? 드라마투르그라는 포지션이 예.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아, 뭐 딱히 정의가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없군요. 이 공연 안에서 네. 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분은 이것을 공연 프로덕션 내부의 비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요거는 좀 우리가 다시 재고해봐야겠다. 아니면 방향을 좀 이쪽으로 바꿔보자 하는 중간중간 이렇게 가이드를 좀 잡아주는 비평가 겸 자문 역할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연출이 하는 역할, 극작가가 하는 역할, 뭐 무대 감독이 하는 역할 사이에 비어있는 애매한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뭐 조금 더 큰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네. 아니면 어떤 의견이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조율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덕션 안에서 내용과 이제 연출에 대해서 모두 빠삭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의견을 많이 나누는 사람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 프로덕션의 구성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드라마 투르그라고 이름 붙여서 뭐 너는 작곡이야, 너는 바이올린이야, 너는 드라마 투르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인가요? 제가 공연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투르그가 어떤 사람이 맞냐에 따라서 공연의 어떤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까? 형태가 달라진다기보단 뭔가 중요한 연출의 디테일이 좀 달라진다? 디테일이 저는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컨대 뭔가 어떤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만든다 네. 할 때 이제 배우는 엄청 극적으로 소리치고 싶어하고 대본에도 그냥 별일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했을 때 드라마터가 여기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어조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는 게 좋겠다라고 뭐 이렇게 조언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연출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 다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건 그냥 연출이 할 것 같은 일인데. 근데 그때 그러네요. 때마다 다르네요. 많이 다른가 봐요. 어느 파트에든 의견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약간 저는 만능 황금 열쇠 같은 사람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드는 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운드 공연으로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도 그게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이제 네. 아니, 선생님 가르쳐 주셔야지 같이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왜냐면 일단 내러티브가 있던 것이잖아요. 예, 다 예. 텍스트로 쓰여 있었던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리가 중심이 되고 음악이 중심이 되면은 언어가 어느 정도는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거를 다 뭐 무대의 언어로 이제 소화를 하거나 소리로 들려줘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어디까지 될까 봐 이런 게 진짜 저도 궁금한 와중이지만 그래도 이제 음악가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그 뭐랄까요 언어로 오히려 포착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예컨대 그 공간의 분위기라던가 그 공간의 뭐 사이즈를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음 뭐 이런 것들이라거나 조금 더 내면에서 이렇게 감도는 불안한 정서, 좀 떨림 이런 것들을 소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큰 흐름이나 뭐 이런 내러티브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아마도 좀 무대 장치나 그런 시각적인 것으로 많이 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와닿아야 하는 것들, 조금 더 감각적으로 상상해야 하는 것들을 사운드가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자, 이 방금 소개해드린 두 공연 드래곤 레이디는 울지 않는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 두 공연의 관람권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드래곤 레이디는 울지 않는다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디아스포라는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입니다. 두 작품 모두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고요.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공연별로 두 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어떤 공연 보고 싶은지 성함과 함께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사운드만으로 이제 이야기를 표현한다고 할 때 이런 공연을 제가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까? 꿀팁이라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사운드로 들려오는 것들이 일단 영화 음악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은 근데 이야기가 없는 영화 음악이다.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음악이다. 라고 여기에 뭔가 이야기나 이렇게 서사를 이렇게 딱 뒷받침해주는 뭔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은 일단은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연마다 좀 많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게 뭐랄까 목소리로 이제 배우가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 대신 그냥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 음악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좀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누가 나한테 얘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다라고 상상해보는 것도 좋은 그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 변사 생각하면 됩니까?
네. 비슷해요? 아주 좋은 그래요? 시작점일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공연으로 소개해드렸던 그 마거릿 랭탄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네네. 그분이 이제 그 또 토이 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음반도 몇 개 내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토비 트와이닝이라고 한 작곡가가 쓴 나이트메어 렉이라고 하는 곡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나이트메어 렉, 토비 스위닝이 작곡한 곡, 마거렛 랭탄의 연주입니다. 마거렛 랭탄이었습니다. Nightmare Rag 함께 들으셨습니다. 보르도님께서 디아스포라 공연 상상하긴 어렵지만 새로운 세계와의 조우가 될 듯한 공연인 것 같습니다. 0012님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너무 앙증맞고 예쁘고 실로폰 소리가 나네요. 저렴하고 장식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니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실로폰 소리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아까 저는 음악 들으면서 신예슬님께서 이 소리예요, 이 소리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아노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 피아노랑 내부 구조를 완전히 이렇게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피아노는 이렇게 강철 현으로 된 것을 그죠. 이제 펠트가 된 나무 해머로 치는데 토이 피아노는 금속 막대들이 이렇게 촤라락 들어서 있고 그냥 그거를 해머로 바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로폰이네. 그쵸. 근데 이제 건반이 달려 있으니까 건반 아끼긴 하죠. 네. 근데 비슷하게 들으신 게 맞죠. 맞아요. 뭔가 항의하고 싶어지는데? 토이 실로폰이다. 이렇게. 너는 피아노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싶어집니다. 자, 선물 드립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스파프 관람권입니다.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진행되고요. 두 날짜를 들어보세요. 10월 24일 있고 19일 있습니다.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은 드래곤 레이디는 울지 않는다. 19일 일요일 오후 2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샵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두 분 공연별로 두 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자,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스파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운드와 관련된 공연을 한 편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10월 18일부터 19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되는 또 하나의 공연이 있는데요. 바로 12 사운즈라고 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뭔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되게 판타지적인 상상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일대기를 조망하는 공연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지금 시대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만들어진 공연이에요. 안상욱이라는 음악가이자 기획자인 분이 문득 생각을 했대요. 세상에 음악과 소리가 너무 많다. 근데 뭘 또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음악에 대해서 해봐야 되는 것은 새로운 소리를 막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 그리고 이미 음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는 것에서 출발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듣는 결과 뭔가를 음악가들의 이야기와 음악을 들은 결과로 만든 공연입니다. 이게 참 전 이런 시도가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봐서 누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잘 듣기라는 걸 어떻게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미 있는 음악들을 그냥 묶거나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내놓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 동시대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의 이제 활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이크를 가져다 대면 저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가 날까? 라는 어떤 음악적인 상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음악이랑 소리들은 어떤 소리를 낼까라는 식의 상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중요했었던 음악들을 이제 좀 질문을 통해서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지금 음악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묶어서 한 사람 12명의 사람을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오, 맞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2 사운즈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12 맞아요. 사운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소리가 있다. 그쵸.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거를 한 거의 2년 꼬박 이 프로젝트를 이어오셨고, 그래서 12명 중에 이제 10명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글로 정리를 해서 책으로 인터뷰집을 내시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공연은 그렇게 이제 인터뷰도 하고 소리도 모아놓았고 했었던 작업을 다시 이제 공연의 형태로 다시 풀어놓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잘 듣기 참 신기합니다. 이 안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사실 문화시대에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네. 들려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책을 출간하셨다고 하셨으니 책 얘기도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음악가의 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발매된 책이고, 이제 부제로 소리와 음악에 관한 10가지 대화, 안상욱 인터뷰집, 요렇게 묶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제 안상욱 선생님이 어떤 맥락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가, 뭐 어떤 듣기를 하고 싶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써주신 조금 긴 호흡의 서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소개, 이제 뭐 음악에서 어떤 걸 느꼈나, 뭐 자기 이제 그리고 한 음악가들이 이제 겪어온 여정 같은 것들을 다 차근히 보고 이 음악가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정 속에서 한 사람의 방향성이 확 바뀌는 기점 같은 것들을 포착하고 왜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되게 음악가만이 할 수 있는 음악가 탐구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많이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디테일해요. 음악가만이 할 수 있는 음악가 탐구. 그 말도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네. 그 음악가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의 탐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끔은 부럽기도 해요. 부럽다? 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되게 몸에 붙어 있는 그런 고민들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딱 기본 장착이 돼 있으니까 질문의 결이나 그런 디테일함의 정도가 좀 다르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만들어서 가끔은 음악가의 마음이란 뭘까? 너무 수수께끼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조예가 깊은 건 아니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소리를 찾아왔을까? 혹은 그러니까요. 이 소리는 뭘 표현하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음악가 마음 영영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자, 음악 관련 책 한 권 또 준비를 해오셨죠? 이건 어떤 책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아껴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 소리에 관한 책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부제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리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꽤나 두꺼운 책이고, 캐스파 핸더슨이라고 하는 그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분이 이제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원제를 보니까 A Book of Noises인데 네, 맞아요. 이러면 소리라기보단 소음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쵸. 사실은 직역하자면 그런데 네. 이 책의 서문에 이 캐스파 핸더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책 안에서 노이즈와 사운드를 그냥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게 같은 맥락으로 이제 뭐 언제든지 보겠다. 바꿔 쓸 수 있는 걸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노이즈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잘 모르는 소리, 불분명한 소리, 뭐 그냥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어떤 그 부정의 의미가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 험 노이즈, 뭐 화이트 노이즈 이런 소리들의 그냥 되게 중립적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리들이 대체로 우리가 노이즈라고 분류해왔었던 소리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봤을 때 그것에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제는 북 오브 노이즈이지만 이거를 번역하신 김성훈 번역가는 이것을 그냥 소리라는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제목은 이렇게 소리에 관한 책으로 나왔습니다. 참 노이즈와 사운드도 느낌이 다르고 그쵸. 소음과 소리도 느낌이 다르네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는 사운드 아트라고 하고 누구는 굳이 소리 예술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게 다를 수밖에 없나 봐요. 네, 뉘앙스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책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고자 하는 욕심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좀 돋보이는 책이에요. 그래요. 네, 이렇게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소리들을 일단 우주의 소리랑 지구의 소리랑 생명의 소리 그리고 우주의 소리까지. 네, 그래서 네. 이제 인간의 소리까지 이렇게 큰 범주를 이렇게 넷으로 나눠두시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몇 편씩 이야기들을 막 풀어주시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이제 우주의 소리라고 한 거는 코스모포니라고 또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셨는데, 코스모포니. 네, 그래서 이제 우주가 탄생했을 때 최초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뭐 이런 상상들, 네. 되게 우주적인 상상들을 여기에 막 많이 담아주시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뭐 지구에서 언젠가 한번 우주로 보냈었던 뭐 골든 레코드라거나 뭐 거기에 이제
다른 문명의 생명체들에게 전하고 싶은 지구의 음악들과 소리들을 엄청 모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그런 우주의 소리라는 파트에 담겨 있고요. 네. 지구의 소리에서는 이제 뭐 화산 소리, 천둥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북극광에서 뭐 들리는 소리, 혹은 지구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되게 짧은 에세이처럼, 칼럼처럼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가 뭐죠? 모르겠어요. 뭘까요? 뭘까요? 뭐 소행성 나이트클럽 총- 스피커 앞에 있으면 제일 큰 소리 들리려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소리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죠? 그것은 이제 바로 그 생명체들의 소리에서 나오는데요. 바이오폰이라고 붙은 이제 제 3장에서 제일 크다고 이제 언급이 된 것이 향유고래 소리래요. 향유고래가 그 오징어들을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할 때 이렇게 그 어떤 클릭 사운드 같은 거 삐삐삐삐 이런 거를 이제 뭔가 고주파수로 내나 봐요. 근데 그게 크게 되면은 200데시벨까지 나간대요. 근데 그래서 200데시벨을 제가 일상 속에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 200데시벨은 들으면 안 되죠. 그쵸. 근데 네. 그걸 들으면 죽는데요. 고막은 터지는 거는 당연하고 아 그래요? 그 정- 죽는데요 심지어? 죽을 죽음에 이를 수 있대요. 아 그럼 네. 향유고래가 오징어 사냥할 때 그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 큰일 나요. 도망쳐야 돼요. 와 그렇구나. 네. 진짜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향유고래 200데시벨이 그럼 얼마나 큰 건지 저도 감각이 안 되니까 우리 인간 기준으로 굉장히 큰 데시벨들이 뭔지 좀 찾아봤거든요. 네. 매미 소리는 한 70에서 8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야 네, 뭐. 뭐 이 정도 네네. 괜찮죠. 자동차 소리는 한 100데시벨 된대요. 네, 바로 네. 옆에 있을 때.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소리는 제 애플워치가 알려줬는데 90데시벨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네네네. 생각보다 큰 것 크네요. 같고. 예. 앰뷸런스 소리쯤 되면은 이제 우리 귀가 약간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정도라서 이제 한 120데시벨 정도 되고, 로켓 발사 소음이 170데시벨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크니까 향유고래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네. 엄청나요. 향유고래가 로켓 소리보다 큰 걸 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측정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저 고래 소리 크게 너무 집착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놀랐습니다. 네. 우주의 소리는요? 우주의 소리? 우주의 소리 우주의 뭐죠? 소리는 근데 저도 예전에 우주의 소리가 너무 궁금해서 네. 우주의 소리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진동, 뭐 주파수 뭐 이런 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소리로 좀 변환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물어보니까 여러 행성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인간의 가청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해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아 막 그래요? 목성, 사운드 들어봤는데. 막 이런 거 검색하면 근데 그냥 해봐야겠다.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왠지 우주의 소리라고 그러면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저 갤럭시 벨 소리 가운데 우주의 소리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소리 생각나고 뭔가 이렇게 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뿅뿅뿅뿅뿅 뭐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쵸, 게 그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그 어떤 별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변환해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군요. 네. 또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쨌든 우주에 실존하는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인류가 상상하는 우주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인류가 꿈꾸는 어떤 우주의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추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책의 마지막이 고요와 침묵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엄청 큰 단위부터 네. 그리고 가장 컸을 아마 그런 빅뱅이나 어떤 충돌 그리고 뭐 소행성 충돌 뭐 이런 소리들에 대한 상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 삶 가까이로 다가오는 방식으로 작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종소리로 이제 조금 더 작아지고 뭐 낯선 소리들에 대한 어떤 뭐 지하의 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어떤 남극에서 누군가 받았었던 어떤 여기는 진짜 고요하고 이곳엔 침묵밖에 없구나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고요와 침묵이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존 케이지가 한번 거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존 케이지도 소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잔향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잔향실. 네, 소리가 존재하지 않고 최대한 뭐 나오더라도 울림 없이 빨리 사라지도록 만든 되게 특수한 공간인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릴까? 이렇게 실험을 스스로 해봤대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 들었대요. 이 존 케이지는. 네네. 그것은 이제 아마도 자기 몸을 돌고 있는 피의 흐름이 내는 소리
그래서 맥박 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자기 귀 속에서 들리는 어떤 작은 이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들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요와 침묵이라고 느낄 만한 공간에서도 여전히 소리는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요랑 침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궁금합니다. 책이 끝맺습니다. 참, 저는 이게 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저자의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저는 참 놀라워요. 맞아요. 참 세상엔 대단한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이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듭니다. 평론가님 무슨 소리 좋아하세요? 저는 남편 소리.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남편, 네, 남편 목소리 좋아하고.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장마 시즌에 네. 무한히 떨어지는 빗소리 좀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약간 그게 커튼 친 것처럼. 유튜브에 ASMR도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런 거 진짜 무슨 좋아해요. 어디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어떤 돌에 계속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좋아요. 물소리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무슨 소리를 좋아할까? 그때 뭔가 쓰는 소리? 만년필 그거 쓰는 좋아해요. 소리. 네, 만년필 사각사각. 촉이 종이 위를 날아다니는 소리 좋아하죠. 근데 그걸 제일 좋아하나? 제일이라고 말하면 좀 잘 모르겠긴 하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좋아하십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듯합니다. 소리에 관한 책 전체적인 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소리를 찾는 것도 낯설고 이것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나 싶을 것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되게 충실하게 써주셨는데 뭔가 초창기에 막 진짜 계몽주의 시대에 백과사전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소리가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정말 새롭게 배워가는 느낌의 책이어서 뭔가 난 듣기에 좀 관심이 생길랑 말랑한다? 라는 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챙길랑 말락할 때.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스파프의 사운드 관련 공연들, 그리고 캐스퍼 앤더슨의 소리에 관한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인 바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원 종소리가 그친 후에도 꽃 속에서 종 울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상상했다. 캐스퍼 앤더슨의 소리에 관한 책 소개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First Light, 해롤드 버드와 브라이언 이노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